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경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한 7, 8km 정도의 골프 코스가 있죠. 18홀 기준으로 하면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요새는 카트를 타는데 원칙적으로는 걷는 거죠. 좋은 공기 하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것은 심폐기능에도 좋고 또 즐겁고 좋은 아웃도어 스포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아요. 골프가 만만한 운동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국내 이제 스포츠 관련 의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중등도 정도의 리스크를 가진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똑같은 자세로 한 방향으로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과사용이 된다든지 뭐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충격이 오기 때문에 팔꿈치, 허리, 손목 이런 데 스트레스가 와서 인대나 힘줄, 뭐 근육 이런 데가 파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외국에는 보통 보면 2시간을 치든 3시간을 치든 편히 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근교 조금 괜찮은 연습장 가보면 시간을 제한하거든요. 시작해서 끝내까지 공만 계속 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의 스트레스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축적이 돼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과사용 돼가지고 거기가 파열이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상에 노출될 찬스가 훨씬 많은 거죠. 소위 얘기하는 핸디캡 차이, 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좀 틀린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힘이 좋으니까 힘으로 이제 하다 보면 공하고 이제 체하고 하는 임팩트의 어떤 충격이 더 크겠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근력도 떨어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거기에 할애를 하고 하면 과사용 증후군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남자 여자의 어떤 근력 차이, 또 근골격계의 차이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또 요통 이렇게 세 개를 갖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라는 것은 스탠스를 딱 잡고 철저하게 한 방향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어떤 골절이나 이런 것보다도 피로가 축적이 된다든지 스트레스가 계속 간다든지 해서 되게 힘줄이 붓는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힘줄이 찢어진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골프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과사용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손상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공을 치잖아요. 전문적으로 이제 선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뭐 1000개, 2000개씩 이렇게 공을 때리는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가 밸런스를 깰 수가 있거든요, 척추에. 그래서 허리가 휜다든지 한 곳에 스트레스가 가서 영구적인 손상이 온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충분히 연습, 휴식, 시합 이런 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연습만 많이 시킨다고 절대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라프에 들어가가지고 공을 타는데 라프가 굉장히 거센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돌이 있다든지 해서 공을 딱 치다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손목이 갑자기 확 통증이 온다든지 또 어깨에 통증이 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이 쪽바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초보자들 보면 공이 잘못 빗맞아서 옆에 있는 사람 공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보자들한테 같이 라운드를 할 때 공보다 앞에 나가 있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항상 하죠.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막 헤드로 뭐 머리를 때린다든지 그건 아주 드물지만 이제 그런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컨택 스포츠는 아니니까 과사용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집중적으로 돼서 인대나 힘줄에 손상이 오는 것이 제일 많죠. 통증이죠. 가만히 힘을 안 주거나 스윙 안 할 때는 괜찮은데 셋업하고 스윙을 하고 공이 임팩트 들어가고 팔로스로 할 때 통증이 오는 거죠. 특히 이제 골프 엘보라고 하는 공이 나가는 그 방향으로 섰을 때 팔의 바깥쪽 그 통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딱 들어가면서 그 충격이 바로 전달이 되면서 여기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인 경우에는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는 그런 샤프트가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한여름에 친다든지
아주 추운 겨울에 친다든지 했는데 갑자기 뭐 정신이 아득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되고요. 뭐 골프 치다가도 갑자기 급성 요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칠 수가 없으니까 뭐 멈춰야 되겠죠. 임팩트 들어왔는데 갑자기 팔꿈치가 팍 뭐 터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든지 또 손목이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온다든지 그럼 공 자체를 칠 수가 없으니까 멈춰야 되겠죠. 우리가 통증이 온다는 것 자체는 몸에서 보내는 사인이거든요. 통증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부상이 심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터진 게 완전히 뭐 찢어진다든지 갑자기 급성염증이 더 심해져서 나중에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엑스레이도 찍고 또 초음파 검사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MRI 검사도 하고 기본적인 피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놓고 부상이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환자가 동의를 하면 치료를 하게 되죠. 통증이 왔을 때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통증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진행이 된다 아니면 그 통증이 어떤 운동 어떤 특정한 자세에 의해서 계속 증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의사 방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염증이냐, 이제 부분 파열이냐, 또 만성적인 인대나 힘줄에 어떤 파열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틀려지겠죠. 검사를 하고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됐다든지, 이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부위를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트랜스퍼를 시키게 되고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러면 어떤 약물 치료하고 또 쉬고 물리 치료하고 운동 치료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주사 치료까지 해가지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게 되죠.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보통 힘줄 손상이나 근육 손상인 경우에는 6주나 8주 정도가 걸리고요.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다든지 그러면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재활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운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보통 선수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다든지 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을 잘하고 재활운동 치료를 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턴 투 스포츠가 1년 뒤에 되는 확률이 90%가 안 돼요. 한 20-30%는 은퇴를 하게 되죠. 치료하는 기간에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대신 다른 어떤 하체나 허리 근력 운동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어떤 골프 엘보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초기에 4주 정도는 아예 채도 안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골프라는 것이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하체를 잡아서 회전하는 운동 아닙니까? 특별히 어떤 근육을 길러야 한다는 것보다 회전 운동에 잘 견딜 수 있게 척추 주위의 근력, 복근, 또 엉덩이 근육, 하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악력도 중요하고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근육 상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중요하죠. 프로인 경우 또 아마추어인 경우 모두 요새는 지구력 훈련, 근력 운동, 연습 이런 것이 이렇게 겸비돼야지 오래 즐겁게 또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스쿼트를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과 하지 근력이 될 것이고요. 팔굽혀펴기를 갖다가 그러면 뭐 상체 근력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도 하셔야 되고요. 골프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웨이트 트레이닝을 보면요, 절대 무거운 걸 갖다가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웨이트로 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놓지 않고 스윙 폼을 갖다가 또 손목을 언제 쓴다, 골반을 언제 턴시킨다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윙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제 채를 가지고 스윙하는 것 자체가 몸에 어떤 스트레칭도 되고 그런 연습을 하다가 뭐 통증이 오면 뭐 멈춰야 되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경우에 멈춰야 되는지 그런 건 없고요. 물론이죠. 모든 운동에는 웜업 또 끝나고 나면 쿨다운 그런 게 있거든요. 골프도 최소한 뭐 한 30분 전에는 그라운드 앞에 가서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고 연습으로 공을 몇 개 때려보고 이제 시합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후에는 뭐 스트레칭 정도로 하는 거죠. 허리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고 뭐 팔도 이렇게 벌려서 하고 그다음에 샤워할 때도 이제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들어가면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상대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내가 마음을 편하게 칠래 할 때 하고 꼭 이길 거야 이렇게 할 때 하고 몸의 어떤 반응하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긴장을 하게 되면 스윙 자체도 조금 더 작아지는 것 같고 힘이 들어가서 공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마추어들이니까 내가 오늘 즐긴다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이길 거야 그런 심리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좀 틀리죠. 운동 심리학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골프라는 것이 비거리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점수의 게임이니까 너무 비거리에 욕심을 내다 보면 오히려 무리한 스윙이 돼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버하고 그 피칭 웨지라고 하죠. 그게 딱 100m 차이가 나요. 내가 200m 드라이버를 친다 그러면 피칭 웨지로 100m가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피칭 웨지를 100m 때리는데 드라이버를 250m 때리겠다 욕심을 내다 보면 오버스윙이 되고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근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좋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겨울철 이제 또 야외이기 때문에 한 2, 3도 정도 체감 온도가 낮고 또 바람도 불 수 있거든요.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웜업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고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 그 계단이나 이런 데가 약간 얼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 슬립 다운 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해야 되겠죠.